유튜버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유로 예선 플러스 친선전 플러스 아침에 있는 이제 북중미 경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뭐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도 한 개가 좀 아쉽네. 좀 솔직히 전다 푸고 날 줄 알았는데 덴마크 2대 0이기 때문에 푸고 날 줄 알았는데 푸고는 무슨 3대 2로 뒤져버리는 레전드 경기 11배를 터트려버리는 이제 첫 쓰나미 친구가 돼버렸죠. 그런 부분. 나머지 뭐 잉글도 잘 들어왔고 뭐 포르투갈도 잘 들어왔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. 그거만 들었으면 좀 더 좋았겠죠. 그래도 그까지 또 걸었으면 딱싹 좋았는데 근데 그거 이제 좀 아쉽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배용으로 이제 드렸던 거, 뭐 고배 농사로 드렸던 거, 그리고 어제는 이제 뭐 오후 축구는 뭐 무농사 뭐 알려드렸는데 이거 공지에 쓴다고 그냥 뭐 안 바꿔서 그대로 있는데 어제는 뭐 이탈리아 마인 햄무 둘 중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마인 저거 세 개 싹 다 이제 묶고 그 다음에 햄무랑 마인 돌려서 가자 했는데 다행히도 뭐 더 좋은 배당이 좋은 햄무가 들어왔네요. 그래서 12배짜리 뭐 들어왔고 밑에 거는 그냥 어제 오후 거 뭐 무농사 두 개 들어갔던 거. 그래서 어제 축구 성과는 그냥 무농사랑 고배 농사만 좀 소득이 있었네요. 그래도 뭐 저거라도 안 들어오면 더 슬프잖아. 저거라도 들어와서 다행이지. 그래서 12배랑 이제 뭐 9배짜리 하나씩 들어왔다. 그래서 이런 뭐 고배 농사, 뭐 무농사, 뭐 아니면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. 그리스 대 리투아니아. 이 경기는 친선전 홈이죠. 제가 저번에 이제 그리스가 그 유로 예선할 때도 말했죠. 그리스가 어차피 다음 경기가 친선전이다. 뭐 단지 홈에서 하는 경기이긴 한데 그 경기에서도 주축을 더 쓸 가능성이 있다. 근데 뭐 오늘도 홈이라서 오랜만에 또 하는 홈 경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쓰긴 쓰겠죠. 뭐 그때 말했던 뭐 친구들 뭐 탑승님 파블리디스라든지 뭐 별풍선 앞선에 100개 그런 감사합니다. 친구들 뭐 야코마키스는 지난 경기 나왔나? 기억이 안 나네. 예.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주축들급 있잖아요. 뭐 그런 애들이 다 뛰어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홈 경기니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. 그 상대는 리투아니아. 리투아니아는 이제 지난 유로 예선을 치렀죠. 그 누구야 세르비아 경기에서 뭐 세르비아가 두 골 넣고 마인을 못했죠. 그때 당시는 이제 이엔디였으니까 마인을 못했던 그런 부분. 근데 경기력은 당연히 세르비아가 주도했죠. 근데 리투아는 역시 뭐 세르비아가 수비 라인들이 많이 제외됐다 빠졌다 해도 결국엔 골은 못 넣을 것 같다. 왜냐 중앙 싸움에서 너무 밀릴 같이 것 같기 먹자님 때문에. 별풍선 100개 그래서 감사합니다. 뭐 두 골 먹힌 거를 좋게 봐야 되냐? 솔직히 좋게 볼 수는 없어요. 좋게 볼 수 없다.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이제 원정 경기잖아요. 리투아니아가 지금 원정의 원정 경기인데 심지어 홈도 아니고 유로 예선도 아니고 친선전이다. 굳이 이 경기에서 뭔가를 더 보여주려고 할까? 물론 감독이 오랜만에 만나서 A매치 기간에 이제 호흡을 맞춰봐야 된다.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약간 뭐 힘을 뺄 수도 있어요. 다음 주말 경기 있으니까 리그로 이제 가야 된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급적인 부분을 봐도 그리스가 낫죠. 근데 이제 핸디가 1마인도 아니고 2마인이다.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것도 그냥 찍기예요. 이거 2.5 마인을 가든 뭐 햄물을 가든 뭐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근데 그래도 저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 2.5인데 그럼 마인은 안 되잖아. 2인간 할 수 있잖아요. 여기에 조금 더 근데 저는 좀 더 그냥 배당 고배당형으로 찍어 가기에 이걸로 낫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저는 뭐 이렇게 볼게요. 뭐 마인을 찍어봐도 돼. 이거 찍기 싸움이야. 솔직히 찍기 싸움. 친선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북마케드 이제 페루제도 요영긴도 이제 친선전이죠. 친선전 이제 확실히 북마케가 뭐 멤버적인 부분이 확실히 나아요. 근데 요것도 친선전이라 가지고 뭐 주말에 이제 리그 경기 또 있으니까 주축 선수들 뭐 좀 빼줄 수 있잖아요. 뭐 특히나 뭐 그래도 뭐 엄청 이제 빅리거의 주축급들은 왔긴 한데 그래도 뭐 쉬고 싶으면 또 쉴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기존의 주축인 뭐 엘마스라든지 알리오스키라든지 뭐 트라고프스키라든지 뭐 이런 애들 좀 빼줄 수 있다. 그럼 경기력이 좀 산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북마케도 잠깐 돌풍이 있었던 시기긴 한데 갑자기 또 다시 주춤하죠. 물론 지난 경기 몰타전 잡긴 잡았지만은 한 골을 좀 먹혔다는 그런 부분. 그래도 여전히 모세를 가져갔고 솔직히 몰타나 뭐 페루 제도나 그래서 거기인 팀 아닙니까?
그러면 역시나 뭐 북마케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해요. 뭐 페로제도가 얘네도 약간 이제 옛날에 비해서 뭔가 반뜨기는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북마케를 넘기에는 멀지 않나. 은기는 뭐 북마켓 승 볼게요. 그다음 기존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. 그래도 생각보다 페로제도가 골을 좀 잘 박아요. 잘 박아요. 그리고 북마켓도 몰타한테 한 골 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최근에도 또 실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오버사이드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. 음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죠. 아, 그거 뭐야? 유로 예선이죠. 네덜란드 대 지브롤터 일단은 뭐 지난 경기 뭐 결정전 다 알려드렸죠. 오늘은 뭐 덤프리스가 복귀할 거고 그다음에 각포는 여전히 미정. 그다음에 뭐 데브리, 뭐 더리우트, 뭐 쿠프메이너스, 대용, 그다음 베르바인, 거트루이다는 이제 부상으로 빠지고 그래도 뭐 멤버는 여러 명 있다. 그 상대도 지브롤터 아닙니까? 뭐 길게 말할 게 없어요. 오 마인을 할 것인지 뭐 햄물을 할 것인지 요거는 찍기 싸움이다 찍기. 물론 이제 21년도 때 축구 월드컵 그 예선할 때 홈에서 6대 0으로 이겼죠. 그 경기 이제 페널티만 또 넣었으면은 뭐 7대 0까지 됐는데 뭐 요거는 두 개 중에 뭐 찍어봐야죠. 뭐 고배당을 노리겠다 하시면은 뭐 햄물을 찍는 게 낫겠죠. 근데 그 지난 경기가 이제 프랑스한테잖아요. 프랑스한테 4대 0을 쳐발렸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전도 하고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그래도 팬들 앞에서 좀 시원한 경기 해줘야 되지 않나. 근데 그래도 다소 OND 높긴 한데 마인슨 볼게요. 뭐 그냥 햄무 찍어 가셔도 돼요. 근데 저는 뭐 그 약간 안 좋았던 기운을 이 홈에서 지브롤터 상대로 좀 세게 때리지 않을까라는 느낌. 됐죠? 뭐 네덜란드 뭐 햄물 찍어 보셔도 되고 이거는 뭐 골 맞추긴 씨 어떻게 맞추는 씨.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일랜드 대 프랑스. 자, 이 경기. 일단은 뭐 이 조가 이제 프랑스, 그리스, 아일랜드, 지브롤터, 네덜란드. 사실상 이제 프랑스랑 네덜란드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. 뭐 그리스라든지 아일랜드는 좀 비비적거리면서 뭐 뜬금없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올라올 수는 있겠지.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로 예선 안 했죠. 친선전을 먼저 했다. 라트비아의 경기였는데 정말 힘들게 3대1 이겼다. 경기는 이제 주도를 했어요. 경기는 그 경기 보신 분 알 거예요. 주도를 했습니다. 근데 라트비아의 뜬금 이제 중거리 원더골이 두 골이 들어가 버렸지. 그러면서 이제 3대2가 돼버린 거예요. 경기는 그냥 아일랜드가 압도했다. 그리고 뭐 여전히 아일랜드 저번에도 말했듯이 수비 뭐 콜먼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도어티 뭐 이건 콜린스 맥클린 그래도 EPL 산들 그다음 플러스 뭐 2부 3부에 뛰는 애들 앞선에는 이제 그 퍼거슨 제가 말해드렸죠. 브라이턴전 그때 브라이턴 이제 컵 경기 했을 때 나와 골 넣었다. 지난 경기도 이제 라트비아 상대로 퍼거슨이 골 넣었죠. 그래서 근데 그래도 공격수가 좀 여전히 부족하다. 기존에 이제 소집됐던 친구들도 소집이 안 됐고 그냥 수비만 좀 나쁘지 않는 이런 뭐 팀이다. 반대로 프랑스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네덜란드 상대로 뭐 대승을 거뒀습니다. 그만큼 지금 뭐 데샹 감독이 이끄는 이 프랑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근데 초반에 이제 그리즈만이라든지 우파메카노의 골이 빨리 터져가지고 네덜란드가 이제 그걸 따라잡아야겠다 깝치다가 이제 좀 얻어맞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. 그게 선제골이 빨리 안 터졌으면은 뭐 좀 힘들게 갈 경기였죠. 약간 운도 따라줬긴 했지만은 그래도 프랑스가 뭐 지금 뭐 1차전에도 말했지만은 뭐 주축 수비 라인들도 뭐 은퇴 및 이제 뭐 빠진 애들도 있고 그다음 은쿠크라든지 뭐 강태라든지 뭐 벤제마라든지 뭐 이런 친구 이제 은퇴하고 이제 부상으로 빠진 애들이 불구하고 멤버들은 여전히 좋다. 그리고 중원의 세대 교체 뭐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친구들도 뭐 확실히 경기 감각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여전히 음바페 막을 수 없는 존재. 그리고 그리즈만이 또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해주니까 확실히 더 살아난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뭐 여러모로 프랑스가 뭐 여전히 몇몇 빠졌다고 해도 네덜란드에 잡았던 그 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아일랜드도 뭐 수비 라인은 그래도 중원과 앞선에 비교했을 때 쓸만하지만은 프랑스 앞선에 많이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승 보고 기존점 대비는 이제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그냥 아일랜드의 수비를 믿고 뭐 이변이 난다면은 뭐 난타전의 이변보다는
언더가 뜰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만약에 이변이 난다면 언더고 그냥 프랑스 혼자 골 박을 것 같아요. 카마빈가가 그쵸? 카마빈가랑 추아메니 레알 마드리드산 이 젊은 친구들 다 프랑스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다섯 번째 폴란드 대 이제 알바니아. 자, 이 경기 일단은 폴란드 뭐 레반도프스키가 있지만 역시나 밀리크의 빈자리가 계속적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. 그다음에 뭐 나폴리의 뭐 슈퍼스타 지엘린스키도 뭐 받쳐주고 요새 또 잘 나가는 스지만스키도 뭐 국대 경기에 맞춰서 이제 부상이 복귀를 뭐 하긴 했는데 지난 경기에도 이제 나와서 뭐 도움을 주긴 했지만은 뭐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. 그리고 그때도 말을 했지만은 폴란드 제가 그 누구랑 했노 체코랑 했을 때도 말했지만은 그때 얘네 이거 오바가 역배 아니었어요. 폴란드는 수비가 매우 불안한 팀이에요. 매우 불안해. 솔직히 그 불안한 요소에 있어서 저번에도 말했고 저저번에도 말했고 패스웍이 너무 불안해요. 패스웍이 너무 불안하다. 계속 이제 뭐 패스 미스도 존나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커트 당하면 이제 발 빠른 역습 애들 좀 포진되어 있는 팀들 상대로는 또 처맞고 그런 부분. 체코한테 두드러 맞았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뭐 3대 1로 골차가 좀 많이 나면서 졌죠.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홈 경기다. 뭐 결장전은 그때랑 달라진 거 없어요. 베레진스키 뭐 그다음에 이제 원래 중원에 뛰었던 크리초비악이 계속적으로 안 나온다는 부분 빼고는 똑같아요. 뭐 레반 뭐 베드나렉 뭐 키비오르 굽니 뭐 등등등등등등. 반대로 이제 알바니아는 그 첫 경기죠.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분이 폴란드보다는 더 낫죠. 거기다 이제 원정도 갔다 왔으니까. 알바니아는 뭐 첫 경기니까 잠깐 뭐 말하고 가면은 여기 이제 베리샤, 뭐 토리노 키퍼 있고 이제 부퍼, 뭐 세컨 키퍼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유명한 애 라치오의 이제 수비수 히사이, 그다음에 뭐 로마의 쿰불라, 그다음 플러스 뭐 변방돌이 있잖아요. 뭐 터키 리그 뛰는 애들. 그다음에 나머지 뭐 중원은 스파르타 프라, 뭐 사소울로 인테르 쩌리, 그다음에 스위스 리그 뛰는 애들. 그다음에 앞서는 뭐 그라나다 공격수, 뭐 사우디 뛰는 공격수 등등등. 근데 원래 이제 알바니아 하면은 그래도 수비가 여기도 괜찮은 팀이거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아탈란타의 짐시티, 그다음에 이제 첼시의 브로야. 이 정도가 이제 그래도 이름값 있는 알바니아 선수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다 제외됐죠. 왜냐면 부상으로. 그래서 알바니아가 그래도 좀 자랑할 거는 이제 수비 라인 히사이, 쿰불라, 짐시티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좋긴 한데 한 명이 또 제외가 됐고 앞선에 그래도 첼시산 브로야가 또 빠졌다는 부분 말이 좀 허약한 상태입니다. 물론 이제 알바니아가 지들이랑 좀 비슷한 체급의 팀과의 경기했을 때는 크게 무너지는 경기는 잘 안 보여주긴 해요. 근데 그래도 폴란드가 이미 이제 경기를 한 경기 치고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그 폼적인 부분도 좀 더 올라왔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2조는 솔직히 좀 알바니아도 가능성은 있어요. 뭐 체코, 폴란드, 알바니아, 몰도바, 페루제. 솔직히 페루제에서 몰도바는 뭐 밑에 길 친구들이라서 약간 3파전 느낌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폴란드도 이 경기를 잡지 못한다. 뭐 비기고 간다. 그럼 더욱더 이제 미래가 없어요. 심지어 홈에서 경기기도 하고 반대로 반대로 이제 알바니아도 이 경기 잡으면 더 순탄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 2년 전이었나 그때 했을 때도 결국에는 폴란드가 우세한 경기들 계속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때보다도 뭐 전력적으로 좀 더 알바니아가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폴란드가 홈이기도 하고 반전을 이끌지 않을까. 폴란드 승 볼게요. 뭐 축구 월드컵 예선에 또 경기력은 폴란드가 알바니아보다 뭐 밀리긴 했지만은 알바니아도 계속적으로 잦은 이제 실수 뭐 이런 부분도 많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그 레반이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한테 헤딩골을 또 많이 내줬죠. 저 경기는 폴란드 승 볼게요. 너무 좀 취약한 것 같아. 수비수 라인들이 뭐 제법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사이즈 면이 좀 작아서 그런가. 일단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뭐 폴란드 경기는 저득점을 잘 찍을 수가 없어요. 워낙 또 수비가 벌레기 때문에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. 여섯 번째는 이제 스웨덴, 아제르바이잔. 자, 이 경기 일단은 스웨덴도 일격을 처맞고 오셨죠. 스웨덴도 지난 경기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경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 0으로 또 뭐 이제 황금 세대가 몰락하는 벨기에 상대로도 이제 처맞았죠. 근데 그날 경기에서 이제 루카쿠가
해트트릭 했죠. 그때 이제 월드컵 때 그거다 한 골 쳐넣지 그럼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빡쳤는지 잘해줬네요. 그래서 스웨덴 한 골도 못 넣었죠. 3대 0을 졌고 그리고 오늘 만나는 팀이 이제 아제르바이잔. 얘네도 이제 그 네이션스 때는 이제 지들 비슷한 인간들끼리 하니까 좀 성과가 좋았죠.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슬로바키아, 뭐 벨라루스 이런 애들한테는 다 이기면서 뭐 돌풍을 부는 거 아니야. 어제 카자흐스탄처럼.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랑닉 체제 오스트리아 상대로 두드려 맞았죠. 그 경기 이제 설명하면서도 좀 그래도 주축 뭐 미드라인도 그렇고 앞선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렇게 두드려 맞은 거 보면 경기력도 거의 뭐 개 가돌이 당했기 때문에 그냥 오물한 개구리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스웨덴이 급도 높고 또 홈에서 홈 연전 이런 벌레한테도 연달아 또 질 것 같진 않네요. 저 경기는 스웨덴 승 볼게요. 그다음에 당연히 뭐 스웨덴 승은 배당이 안 되니까 마인승까지 보고 그다음 언더 볼게요. 요 경기도 마찬가지. 물론 아제르바이잔이 오스트리아 상대로 뭐 패널 그리고 뭐야 뭐 프리킥 이런 걸로 골 넣은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스웨덴이 오스트리아보다는 수비 안정감이 더 좋은 팀이라 생각합니다. 뭐 지난 경기야 벨기에니까 3골 처먹힐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요 경기는 스웨덴 혼자서 골 넣는 사이드 2대0 느낌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몰도바 대 체코. 자, 요 경기 뭐 시크는 이제 결장일 거예요. 지난 경기도 안 나왔고 그 체코는 이제 그 폴란드를 잡았기 때문에 또 여유로운 부분 그리고 이제 상대는 몰도바 반드시 승점을 따야 되는 그런 팀이죠. 그런 팀 상대고 뭐 몰도바도 최근 들어와서 그래도 뭐 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. 뭐 라트비아 상대로도 뭐 잡아주는 부분도 보여주고 당연히 약체인 리텐 안도라 상대로 잡아주고 근데 여전히 생각을 해봐도 어느 정도 급 있는 애들한테는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.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렇고 반대로 체코도 뭐 원정 경기력 지금 봤을 때 기록지만 보면은 막 승패 라인 이런 거 기록지만 보면은 이 잘 이긴 적이 없어요. 근데 붙은 팀들이 몰도바 이런 급도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강대강 싸움에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비하면서 역습으로 노리는 팀이 있는 반면 뭐 체코 같은 경우 그래도 맞불 형식도 많이 가져가면서 점유율도 원정 가서 강팀 할 때 잘 뺏기지 않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런 이제 벌레 같은 애들 그냥 계속 물릴 때 수비만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좀 잘 뚫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또 몰도바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들한테는 뭐 예전에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그거 이제 경기 결과를 봤을 때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. 저 경기는 뭐 체코 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. 요것도 그냥 뭐 체코만 골 넣는 사이즈 같아서 그냥 언더 보는 거예요. 뭐 다 때려 박을 수도 있고. 여덟 번째 오스트리아 대 에스토니아. 자, 이 경기 일단 지난 경기 알라바가 미정이었는데 오늘은 알라바가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. 나머지는 그대로 뭐 아르나우토비치, 라인하르트, 라자로, 뭐 슐라거, 뭐 프레메, 뭐 라이너, 칼리지치 뭐 이런 애들 그대로 결정이고 에스토니아는 뭐 생각보다 그 친선전 경기였죠.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졌다는 거. 경기력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무시를 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근데 그래도 랑닉이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를 새롭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. 지난 경기도 뭐 그 네이션스 때 돌풍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두드러 팬 거 보면은 충분히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도 잘 팰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자비처가 뭐 프리킥이라든지 골도 뭐 관여를 해주면서 좋은 뭐 그런 거 보여줬죠. 오늘은 근데 자비처가 약간 뭐 부상이라고 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머지 자원들로 해도 뭐 에스토니아 상대로는 잡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은 뭐 자비처 정도 미정. 그리고 알라바는 모르겠고 아무튼 자비처 정도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오스트리아 승 마인승 뭐 이거는 뭐 볼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요 경기 또 마찬가지. 언더 볼게요. 언더 그냥 주상청 수비할 것 같아. 뭐 뭔가는 오버 뜰 수 있겠지. 그냥 뭐 골 넣는 사이드. 그냥 얘네만 골 넣을 것 같아서. 얘네가 뭐 4골 넣을지 3골 넣을지 그건 좀 애매하잖아. 그냥 2골 이상 정도 넣을 것 같다 이런 느낌. 아홉 번째 헝가리 대 불가리아. 하기 전에 물 좀 마실게. 물 좀. 존세인님 별풍선 1800개 감사합니다.
아유 또 존세이님 또 한 달 감사합니다. 아이디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닉네임을 바꿨나? 자, 그 다음이 이제 여경기인데, 헝가리도 이제 친선전 했죠. 친선전 하고 이제 오늘 또 홈에서 홈 경기라는 거. 여건은 좋아요. 뭐 좋죠. 그 다음에 여기 뛰는 친구, 저번에도 말했는데 뭐 마티나단, 바다네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마티나단, 이 울산 현대 원숭이요. 이제 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나? 이번 시즌 뭐 에이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작년 에이스가 맞았지. 그 뒤늦게 들어와서 이 등치 큰 몸발로 공중볼에서 많은 걸 보여줬지. 그다음에 뭐 프라이부크의 살라이, 그다음에 뭐 오르반, 뭐 등등등, 소보슬라이, 뭐 요런 애들이 그래도 좀 유명한 애들이죠. 마티나다면 솔직히 유명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때문에 그냥 껴주는 거고.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루도고레츠 애들이 있죠.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뭐 A매치 거의 미드라인을 10경기 이하 중원이 좀 탄탄하지 않을 것 같다. 공격은 뭐 루도고레츠 그 듀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얘네도 이제 경기를 치렀죠. 몬테네그로한테 1대 0으로. 심지어 홈임에도 졌고. 뭐 경기적인 부분은 나쁘진 않았겠죠. 기록지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. 그냥 몬테로가 오히려 뭐 슛 찬스들 더 많이 가든지 슛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만큼 뭐 불가리아가 중원 싸움에서 밀렸다는 거겠죠. 뭐 볼 점유율 시간은 뭐 뒤에만 돌리면 계속 뭐 점유율을 쌓아가니까. 아무튼 그런 부분 아쉽고. 근데 이제 헝가리가 물론 제가 저번에도 그 에스토니아 경기 할 때도 말을 해드렸어요. 제가 뭐라 말했냐면은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. 헝가리 같은 애들은 송도우부사님 별풍선 오히려 100개 강팀 감사합니다. 상대로 더 효과가 잘 난다. 역습적인 부분, 이 전술적인 부분이 아예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를 잘 낸다. 강팀이랑 했을 때. 그래서 뭐 네이션스 때 보면 뭐 독일, 그다음에 그 뭐야 동길이랑 잉글랜드 막 그런 애들 상대로 좀 강했지. 예. 헝가리 얼마 전에 얘 영국 조지고 다녔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헝가리가 강팀 상대로 이제 강팀들은 좀 점유율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가돌이 당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방이 역습적인 부분 이런 거에 또 좋고 뭐 세트피스 상황 잘 준비해오고 그런 거다. 근데 오히려 이 약팀들 상대로는 가돌이 해갖고 잘 못 패요. 이런 애들이. 예. 이런 애들 역습 그 뭐야 그것만 좀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지난 경기도 에스토니아 상대로 물론 가두리까지는 아니었죠. 그 경기 자체는 가두리까지는 아니었고 뭐 패널도 놓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좀 답답해요. 오히려 강팀이랑 할 때 오히려 뭐 프렌을 찍어볼 수 있는 팀 아니면 언더를 노려볼 수 있는 팀 그런 부분. 오늘도 상대는 불가리아. 물론 이제 유로 예선 옛날에 이제 2020년도 때인가 그때 이제 헝가리가 원정에서 잡은 기억이 있긴 한데 그게 또 걱정이 돼요. 헝가리가 이제 잘 팰지 안 팰지 그게 좀 의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리아도 뭐 몬테한테 지긴 졌지만 그 외에 뭐 네이션스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원정에서의 경기들도 뭐 무도 잘 캐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헝가리가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물론 홈에서 홈 여건도 좋고 불가리아는 또 원정 경기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배당이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무도 뜰 수 있다고 봐요. 무햄무로 그냥 나눠가시는 게 헝가리가 뭐 개패면서 뭐또 그런 경기도 나올 수 있겠죠. 뭐 독볼 세골차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헝가리의 이 배당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네요. 저 경기는 무햄무로 뭐 찍던가 아니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. 헝가리도 뭐 한두 골 넣으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탄탄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언더를 뭐 찍어 보셔도 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몬테네그로 대 세르비아. 자, 이 경기는 쉽죠. 뭐가 쉽냐면은 경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 몬테네그로는 결국에 수비가 좀 받쳐져 있는 네임밸류 값으로 봐도 뭐 사비치, 마로시치, 뭐 베소비치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확실히 뭐 수비 라인이 좀 이름값 있고 반대로 세르비아는 제가 1차전에도 말했지만은 수비 라인들이 지금 다 소집이 잘 안 됐다. 뭐 막시모비치, 뭐 미드 수미라든지 나스타니시치, 리스티치, 그다음에 수비에 미트로비치, 뭐 파블로비치, 벨리코비치 이런 애들 이제 빠지잖아요. 그래서 수비는 여기가 좀 불안하다. 앞선 이제 당연히 세르비아가 좋죠. 뭐 타디치, 뭐 나돈지치, 주리치치, 밀링거 사비치
뭐 앞선에 블라우비치, 미트로비치 확실히 더 나은데 근데 경기를 생각한다면은 물론 몬테네로가 지난 경기도 이제 불가리아 상대로 슛도 많이 때리고 찬스도 많이 가져가긴 했는데 결국엔 중원에서 볼이 이제 탈취 횟수들 같은 게 세르비아가 더 많을 거예요. 그럼 이제 몬테네로가 결국에는 수비까지 갈 수 있냐? 요런 걸 생각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먼저. 그래도 축구에서 허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측면도 그렇고 선수를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세르비아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르비아가 아쉽게 코스티치가 아마 결장할 거예요. 추가로 아마 결장할 거다. 지난 경기는 뭐 풀타임 소화인데 뭐 쉬고 싶다는지 뭐 어디가 안 좋다는지 뭐 뭐랬는데 뭐 부상이었던 것 같은데 아킬레스건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좀 빠지긴 한데 없어도 결국에는 중원은 빵빵하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저는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간다 생각하면 수비가 몇 번 없어도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몬테네그로도 뭐 진짜 폭발적으로 수비를 엄청 타이트하게 잘하지는 않죠. 그래도 뭐 좀 나은 팀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세르비아 승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세르비아가 뭐 그래도 슛도 좀 때릴 수 있고 요새 이제 공격 포인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이 몬테네로이기 때문에 치고 받고 하면 결국엔 세르비아가 공격에서 우위를 가져간다 생각하면 세르비아 승에 오버가 맞지 않나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미국 대 뭐고 엘살바도르. 자, 이 경기 미국이 또 홈에서 경기죠. 지난 경기 이제 그레나다 원정에서 7대1로 대승을 가져왔고 뭐 여전히 외야가 빠진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플리식 그다음에 레이나 뭐 맥케니 뭐 무사 미하일로비치 그다음에 뭐 수비에 로빈son 림 데스트 등등등등 이름값 있는 애들은 이렇고 지난 경기 이제 그레나다 전에서는 뭐 수비수의 로빈손이라든지 림 그다음 그 플럼 듀오 이런 애들 다 쉬게 해줬죠. 그리고 뭐 플리식이라든지 맥케니 뭐 그런 애들 좀 띄워주고 무사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뭐지 교체 명단에 있었을 건데 그래서 체력 안배도 좀 잘 해놨죠. 어차피 또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다음 경기는 또 홈에서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경기 자체가 무승부만 해도 뭐 미국이 사실상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경기 자체가 홈에서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작년에 미국이 엘살바도르와의 경기에서 이제 원정 갔을 때 네이션스 할 때 비겼단 말이지. 복수를 해줄 찬스가 왔지. 복수를 해줄 거라 예상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지난 경기도 뭐 주축급 애들 선수들 60분 중반에 이제 다 쉬게 해줬고 그다음에 안 쓴 선수들도 있고 뭐 약간 지난 이제 네이션스 때 부승복했던 거 대갚아줄 찬스지 않을까. 미국 승, 마인 승, 그 다음에 오버 볼게요. 이 경기는 오버. 미국이 좀 화풀이 좀 해주지 않을까. 그 다음에 12번째 경기 있는데 요거는 표에 안 나왔는데 있는지도 몰랐거든요. 근데 어제 이제 누가 그 멕시코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일 뭐 있나가 슥 내렸는데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뺐는데 아침 9시 반 경기 칠레 대 그거 파라과이인데 칠레는 뭐 대부분 다 소집됐어요. 근데 파라과이는 이제 에이스 친구들이 좀 빠졌더라고. 뭐 파라과이 에이스 하면 누구예요? 알미론 아닙니까? 뭐 뉴캐슬에 뛰는 알미론. 알미론도 빠진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 앞선에 뭐 사나버리아라든지 그래도 세리에 뛰는 친구들 뭐 요 친구도 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비 라인도 이제 뭐 그 뭐야 뭐 옛날이긴 하지만은 또 발보에나 이런 애들도 빠지기도 했고 약간 뭐 소집이 좀 시원찮다. 앞선이 좀 그렇기 때문에 중원이도 그렇고 그래서 칠레가 물론 지금 망한 징조의 그 길을 걷고 있긴 한데 또 최근에 승리가 없었잖아요. 거의 친선전도 그렇고 근데 오랜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뭐 파라과이 조금 그래도 핵심인 친구들 뭐 한 두세 명 빠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럴 때 좀 분위기 돌려야 되지 않나. 이것도 뭐 대회도 아니고 친선전인데 뭐 그래서 여기는 뭐 칠레 승 볼게요. 됐죠? 칠레 승 뭐 어느 번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